안녕하세요, 여러분. ICT 기술 이야기 임진철입니다. 지난 8월 7일 오픈 AI의 GPT-5가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공개하기 2주 전쯤에 샘 알트먼은 유튜브 채널인 This Past Weekend라는 곳에 나와가지고서 했던 얘기들이 화제가 됐었죠. 지금 이때가 아닌가, 즉 AI가 어떤 임계치를 좀 넘었다라는 느낌이 들었다라는 말을 했었었고, 그리고 자기가 참 하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AI는 너무 쉽게 해내는 것을 보고서 내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라고도 얘기를 했었죠. 사람들이 GPT-5에 대해 가지고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됐던 그런 얘기들이었습니다. 이 GPT-5에 대해 가지고서는 뭐 많은 자료들이 있고 많은 유튜브 영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깊이 있게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다만 오픈 AI는 이 GPT-5의 성능을 어느 정도인지를 말하기 위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벤치마크 테스트 자료들을 같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오픈 AI가 공개를 했던 벤치마크 테스트 내용들이 무엇인지, 그러한 벤치마크 테스트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지고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벤치마크 테스트는 GPT-5에만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LLM 모델의 성능을 측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범용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AIME 2025 Competition Math라는 벤치마크인데, 이거는 LLM 모델의 수학의 풀이 능력을 알아보는 벤치마크 테스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미국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치러지는 수학 경시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나왔던 문제를 이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최신 문제를 가지고서 벤치마크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미리 학습을 하지 않은, 즉 데이터 오염이 없는 문제들로서 벤치마크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물론 이 시험을 통해 가지고서 GPT-5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에 있는 컴포넌트들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 with thinking이라는 거는 AI가 추론 능력을 사용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with Python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AI가 도구를 이용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도구라는 거는 AI가 코딩을 해가지고서 실제적으로 그 문제를 한번 풀어봤다라는 의미로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론 능력과 도구를 이용한 결과는 점수가 매우 높고, 그렇지 않은 것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오픈 AI O3와 그리고 GPT-4o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추론 모델이기 때문에 추론 모델을 당연히 사용하는 어떠한 모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그래프들도 이러한 관점으로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프론티어 매스 티어 1에서 3까지인데, 이거는 다양한 수준의 수학 문제 풀이 능력을 알아보는 벤치마크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수학 문제가 티어 1에서 티어 3까지 있고, 티어 3는 아주 어려운 전문가 수준의 수학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AIME 같은 경우에는 수학의 일반적인 능력을 한번 알아본다라고 할 수 있다면은, 프론티어 매스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별의 추론 능력하고 성능을 알아보는 벤치마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HMMT인데, 이거는 하버드하고 MIT가 주관을 하는 고등학생 대상의 수학 경시대입니다. 거기에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서 벤치마크를 한 것이죠. 난이도 관점에서는 AIME하고 프론티어 매스 티어 3의 중간 난이도쯤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문제의 길이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COT 능력이 상당히 중요한 벤치마크 테스트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이 GPQA 다이아몬드라는 벤치마크인데, 이거는 과학과 수학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난이도가 있는 벤치마크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구글 검색만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들로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 서브셋은 GPQA 문제들 중에서도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을 모아놓은 어떠한 데이터 셋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객관적인 난이도는 분명히 앞에서 말씀드린 프론티어 매스보다도 더 높은데 차이점이 있는 게 이 GPQA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하고, 그리고 수학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학습으로 학습이 가능한 이 과학 지식 문제도 많이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GPQA가 AI가 더욱더 점수를 획득하기에는 용이한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점수도 프론티어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HLE라는 벤치마크 테스트가 있는데, 이거는 전문가 수준의 종합 학문 벤치마크 테스트 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학하고 물리학, 과학, 생물학, 컴퓨터 과학, 철학,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대해 가지고서 테스트를 해보는 건데, 모델이 특정 과목만 잘하는지 아니면은 여러 학문 분야에서 깊이 있는 추론을 할 수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벤치마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WE 벤치라는 벤치마크 테스트가 있는데, 이거는 인공지능의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을 알아보는 테스트입니다. 실제로 수행을 했던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발생한 버그 문제들을 이 LLM에게 던져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번 너가 풀어봐라, 이렇게 되는 건데, LLM이 그 버그들을 풀이를 하고 그 결과를 이제 제공을 하게 되면은, 그 결과들을 가지고서 실제 그 프로젝트의 테스트 케이스에 적용을 해가지고서 통과를 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방식으로서 이 테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 있는 N477이라는 거는 그 문제와 정답의 데이터셋이 477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붙어져 있죠. 그래서 기존에는 단순히 함수 개발이 가능하냐, 이것만 가지고 테스트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SWE 벤치 같은 경우에는 실제 프로젝트에서 발생했던 버그를 가지고서 LLM의 어떠한 성능을 알아보기 때문에 LLM의 아주 실질적인, 현실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을 알아볼 수 있는 벤치마크 테스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SWE 벤치라는 거는 실제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이슈를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소프트웨어의 개발 능력을 한번 알아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아이더 같은 경우에는 기존 소스 코드의 편집 능력, 수정 능력을 한번 알아보는 테스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소스 코드를 제공을 하고 이것을 이렇게 수정해라 라는 수정 요구사항도 같이 이제 입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LLM이 수정한 결과를 컴파일하고 실행을 해가지고서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서 테스트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SW 벤치 같은 경우에는 이슈와 문제 해결 능력에 초점을 맞췄다면, 에이더는 기존 코드에 대한 수정 능력에 초점을 좀 맞춰서 테스트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스케일 멀티 챌린지 멀티 턴 인스트럭션 팔로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회성 요청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 가지고서 이제 LLM에 지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LLM이 여러 단계 멀티 턴으로 오는 지시들을 잘 수행을 하는지에 대해 가지고서 알아보는 벤치마크 테스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문단을 요약을 해줘, 뭐 더 짧게 줄여줘, 한국어로 번역을 해줘, 이렇게 지시사항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멀티 턴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나온 조건하고 결과를 잘 기억을 하고 그것을 다음에 나오는 요청사항에 잘 반영을 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잘 수행을 해내는가에 대해 가지고서 알아보는 벤치마크 테스트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브라우즈 컴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에이전트형 LLM 벤치마크 중에 하나인데, LLM이 웹 탐색하고 검색 도구 활용을 잘 하는지를 알아보는 벤치마크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검색이 필요한 질문들하고 그 정답을 미리 준비를 합니다. 그 검색이 필요한 질문들을 던지고 나오는 답변들을 이제 정답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는 형식으로서 테스트를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자율이 발표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뭐 최근 발표된 자료이기 때문에 LLM이 검색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러한 질문들에 대해 가지고서 검색을 잘 해가지고서 답변들을 잘 만들어내는지에 대해 가지고서 테스트하는 벤치마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olite Instruction Following in Freedom Writing이라는 벤치마크 테스트가 있는데, 이거는 LLM의 글쓰기 능력을 테스트하는 벤치마크입니다. LLM에게 어떠한 주제로 글을 쓰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를 갖다 평가하는 방식인데, 여기에서 지시를 내릴 때에 제약 조건을 달 수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200자 이내로 써줘. 뭐 이런 식으로 달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떠한 주제를 던져주고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글을 써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제약 조건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된 채점으로서 평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전반적인 글의 품질과 글이 취지하고 잘 부합이 되는지는 인간 평가자가 평가하는 방식으로서 벤치마크 테스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토트 벤치 펑션 콜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LLM이 외부 API를 잘 호출하는지를 알아보는 벤치마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통정보나 날씨 정보처럼 API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들이 있죠. 뭐 그러한 API들을 LLM이 호출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 호출을 잘 해가지고서 쓰고 있느냐, 그리고 적절한 맞는 API를 호출을 하고 있고 그것이 잘 적용이 되고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는 벤치마크 테스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할루시네이션 레이트라는 벤치마크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할루시네이션, 즉 환각이 얼마만큼의 비율로 발생을 하는지에 대해 가지고서 알아보는 벤치마크죠. 위키백과나 논문 데이터처럼 오픈된 지식을 이용을 해 가지고서 질문과 정답에 대한 테스트 데이터셋을 미리 만들어 둡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질문들을 LLM에게 던지게 되고, 그리고 LLM이 답변을 하게 되면은 그 실제 정답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서 오류율이 얼마인지, 환각률이 얼마인지를 체크를 해보는 방식으로서 테스트가 진행이 되어지게 되죠. 그리고 전반적인 환각률도 체크를 하지만은 각 영역별로 환각률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그러한 벤치마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Response Level Error Rate라는 벤치마크가 있는데, 이것이 참 재미있는 벤치마크 테스트입니다. 이거는 실제 사용자와 모델이 대화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테스트하는 벤치마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챗GPT에는 기존의 사용자들이 많은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가지고서 사용을 했었죠. 실제 사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들을 일부 샘플링 해가지고서 그것을 기반으로 테스트를 하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프롬프트를 샘플링 할 때에는 이제 익명 처리를 해서 누군지는 알 수 없도록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 사용자의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현실적인 평가 지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13개 정도의 그 벤치마크 테스트 지표들에 대해 가지고서 좀 알아봤습니다. 이 벤치마크 테스트는 LLM의 성능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가지고서 알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벤치마크라는 것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실체감과는 어느 정도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영어에서는 점수가 상당히 높은데 한국어에서는 점수가 낮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벤치마크 테스트는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모델이 그 내용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모델이 정답을 알고 있어서 벤치마크 점수는 높지만은 실제 성능은 그렇지 못한 괴리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러한 단점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인지를 해둬야 될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ICT 기술 이야기의 임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